네, 불닭 챌린지 등 국내외 SNS에서 매운맛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요. 라면, 과자까지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수출에 힘입은 음식료주들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연구원 모시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지금 사실 방송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종목은 뭐 삼양식품이고 뭐 불닭볶음면 이렇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음식료주들이 좋네요 보니까. 음식료 기업들 해외 예. 성장세가 최근에 좀 두드러지고 있고 투자자분들의 기대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1,000원을 올렸다. 뭐 이제 오뚜기도 올리겠다. 저도 가끔 라면 먹는 사람으로서 좀 반갑진 않습니다만 이 기업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 같은데요. 네, 저희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판가와 판매량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번 농심의 가격 인상이 저희 실적 전망치 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3월에 농심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 7.2% 발표를 했고요. 오뚜기도 잇따라서 4월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관련 종목들의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삼양식품부터 좀 짚어보면은 이제 연구원님이 지난해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120만 원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불닭 열풍이 해외에서도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예. 생각보다 출시된 지가 꽤 됐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10년 이상 된 제품이고요. 수출 성장도 근 9년째 한 번의 역성장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삼양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38%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오는 2025년 1월, 2월 누적 라면 수출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한번 그래도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주가 차트만 봤을 때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익 성장과 동반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흔히 따지는 PER 기준으로는 여전히 18배, 19배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2개월 후 그 대비로. 맞습니다. 네, 올해 기준 PR로 봤을 때에는 10배 후반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PER도. 하지만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익년도에도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리 높게 유지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멀티플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공급에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삼양식품이 2022년도에 예. 밀양 1공장을 준공을 했고 예. 2025년 7월에 밀양 2공장 준공 예정이고요. 또 2027년 중국 신공장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공급 쪽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그렇게까지 회사가 캐파를 늘렸었어야만 했는지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수요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삼양식품이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메인스트림 채널 신규 입점이 줄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국가에서는 판매를 법인화하면서 매출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전년 동기뿐만 아니라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팔란티어하고 협력해서 마케팅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이러니까 더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하고? 팔란티어 테크. 팔란티어? 네, 삼양식품하고 팔란티어하고 삼양식품이 엮여요? 협력.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제품 출시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의미 있게 엮어주는 거죠 팔란티어 테크가. 아니, 마케팅이라든지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크게 이제 전략상의 일부분이어가지고요. 네. 그 한 가지 이벤트 자체가 이제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삼양식품 기사에 팔란티어에 팔란까지만 나와도 이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어쨌건 뭔가 굉장히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해서 이게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음식료 업종에서 예. 브랜드가 탄생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불닭 같은 경우에는 불닭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화로 네. 브랜드화가 되어버려서 그쵸. 제품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해서 크게 이제 고점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매운맛이 외국에서 통하나요?
사실 이제 한국인이 매운맛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네. 그렇지 다른 국가들도 다른 방향으로 매운맛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매운맛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삼양식품이 지금 비국물 라면, 국물이 없는 볶음면이나 비빔면 쪽으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치 마켓을 공략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이거 저는 자꾸 이거 높아심에 예전에 그 뭡니까 어디 어느 제과였더라 무슨 뭐 이 스낵 종류 하나 허니버터칩이랑 그거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뭐 슈퍼니 마트에 네. 가가지고 개당 하나씩만 사고 뭐 네. 더 사가지도 못하고 그때 혜태였나요? 맞습니다. 혜태. 혜태였던가? 네, 혜태.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잠시 그러다 또 말거든요. 사실 뭐 비단 허니버터칩의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 식품 쪽, 소비재 쪽에서는 유행이 워낙에 빠르게 오고 가다 네, 네. 보니까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랜 기간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제품과 브랜드고 네. 성장세가 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인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눈치 없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올라주지. 지수보다 더 빠지네. 아니 그러면은 저 김새는 얘기 먼저 하고 또 그거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돼서 겁니까? 무슨 사조자 붙었던 종목들 한번 날라갔었잖아요. 뭐 냉동 김밥인가 해가지고. 네. 이거 요즘 뭐 영 맥을 못 추던데 그냥 그걸로 한번 그러고 한번 해먹고 끝난 겁니까? 그쪽은? 이게 사실 저희 산업을 보실 때 굉장히 네.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저희 기업들이 해외 수출 매출이 워낙 작다 보니까 성장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게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열풍인지 아닌지를 가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다른 제품군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브랜드화가 된 부분은 포착되고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 실적의 변동성이 높고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자리를 잡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관련해서 좀 목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리온 좀 여쭤볼까요? 지금 오리온이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초코파이로 굉장히 유명한데 1분기 호실적도 기대가 되고 지금 보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오리온이 월 실적을 공시를 하고 예. 있는데 지난 1월, 2월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코아 등의 일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있는 상태고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환변동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러시아 법인에서는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도 상당해서 러시아 법인에 한해서는 기대보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의 주력 법인인 중국 법인에서 간식점이나 온라인 편의점 같은 신성장 채널의 분포가 늘어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 이번 1분기에는 분기 매출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300억 원의 호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뭐 농심이 얘도 그렇고 지금 삼양식품은 거의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음식료 대표 기업들이 이 제품 다변화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지금 계속 모색하는 양상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언제라도 저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의지는 있었던 상태인데요. 네. 워낙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고 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이 해외 주류 유통 채널들과 협상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이게 또 기사화되던데 그 누굽니까 제니 바나나 킥을 들고 무슨 뭐 토크쇼에 나갔다고요? 바나나 킥을 제일 좋아하는 과자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저희 섹터에서 왕왕 있는 일이고요. 예. 지난번에는 로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예. 뭐 가방에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예. 있었는데 예. 거기서 불닭 소스가 나온 적도 불닭 소스가 나온 네, 적이 있고. 여기저기 뿌려 먹는 거죠. 네, 아, 그걸 여기저기 뿌려 먹는다. 네, 뭐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도 뿌려 먹고.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서 먹는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저희 기업들이 해외 판매를 넓혀가기 좋은 마케팅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아마 모든 집에 있을 거예요, 불닭 소스는. 아, 그래요? 한번 보세요. 사모님 애용하는 식품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런데 그거는 저기 한연구원님
문제는 식품주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슈가 돼서 들여다보면은 다 어지간하면 따볼 어떤 거는 뭐 10배 이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는 제2의 엔비디아 찾듯이 네. 제2의 삼양식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발이라도 담글 만한 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삼양식품의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종목에 한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쉬움이라 하시면 못 사서 못 샀어. 못 사서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제2의 삼양식품을 찾기처럼 저희 섹터에 관심이 지금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규모로 봤을 때나 성장의 지속성으로 보나 삼양식품이 독보적인 대장주인 거는 명확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농심이나 오리온의 경우에도 해외 성과가 올해 유의미하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수출 주력 제품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계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제 음식료 섹터면 내수주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거의 신수출주 느낌이잖아요. 제2의 삼양식품 찾고 계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브랜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브랜드는 사실 단기간에 구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2의 삼양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음식료 업종의 멀티플이 낮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네.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롯데 웰푸드나 대상 같은 종목들도 저희가 발간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대상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메인 제품으로 해서 수출 판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상이 라이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EU에서 중국산 라이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시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호실적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도 PER 10배 미만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보실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오리온의 경우처럼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상승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자로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증익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 웰푸드가 지금 인도 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말부터 인도 신공장이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빈과 브랜드가 인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서 롯데 웰푸드는 1분기 내수 사업 바닥이라 보고 있고 2분기부터 해외 성장 붙어준다고 하면 10배 미만의 PER은 저평가 상태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이렇게 올려준 글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좀 정형화된 대사 있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막 하는 이거 헐리우드에 이거 톱스타들이 무슨 엄청난 대작에서 영어로 그냥 라면 먹고 갈래? 한번 해주면 이거 대박인데 이거 우리나라. 라면이라고 안 해요. 불닭 먹고 갈래. 불닭 네. 불닭 좋네. 네, 고유명사. 고유명사.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음식료 하면서 이쪽만 이렇게 집착합니다만 왜 한때 롯데칠성 그 유명하잖아요. 저 주가 비싼 종목으로 네. 또 무겁기도 했고 네.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뭐 저 진로 하이트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이제 다시 또 모여서 또 회식도 하고 할 겁니다 해서 또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하다 보면 뭐 대상이나 CJ 이쪽도 음식료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이쪽에서는 기회가 없을까요? 이런 쪽들은 전통적인 네. 예. 음료 주류 기업들을 네.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회식의 빈도가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어들으셨을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거고. 더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저희가 이제 늦게까지 회식을 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맞아요. 보니까 9시만 되면 막 들어가려고 맞습니다. 그러고. 문연 식당을 찾아보기가 예, 어려운 맞아요. 상황이라서 코로나라는 게 직접적으로 주류 시장에 타격을 준 거는 맞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주류 시장이 침체된 상태로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주류 쪽은 소비, 즉 매출 쪽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증익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소주에 대한 인기가 오랫동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 저희 소주 브랜드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올해부터는 롯데칠성도 화이트진로도 관련 수출 매출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성장이 트리거가 된다면 주가 반등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말씀하세요. 더본 코리아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좀 음식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로 창업을 해서 이게 이제 IPO를 하게 된 케이스니까 백종원 씨.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노이즈 논란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했다 보니까 네.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 같고요. 더본코리아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에 이제 대표님의 명성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을 때는 또 마케팅의 포인트로 세일즈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백다방의 실적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실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브랜드 확장이나 해외 확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상장 이후로 전략이 크게 소통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우려가 좀 더 짙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더본 코리아면 유명한 게 그 논현동에 막 한신포차 그리고 그 앞에 우삼겹 맞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근데 그런 걸로 유명했어요. 예. 한참 때는 그 어떤 골목 들어가면 여기저기 온통 백종원 씨 그 얼굴이 다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예, 논현동 쪽에 보면 관련된 그 가게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창업하면서 이제 가맹점주들과 뭔가 이제 소통이 잘 안 됐다라는 거네요. 사실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유독 그 오너분께서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네. 보니까 그게 더 부각이 많이 되면서 저희 주식 관점에선 노이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음식료 섹터에서 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있으세요? 사실 저희 섹터에서 대장주인 삼양식품을 저는 거듭해서 추천을 드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반기지 않는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성장이 동반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요인보다는 상향 조정할 요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단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 외에는 삼양식품의 뒤를 밟아가는 해외 성장주 오리온 농심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 제과자 붙는 저런 회사들은요, 혜태나 크라운 이런 쪽은 뭐 모멘텀이 영 부재한가요? 네, 혜태랑 크라운은 제도권에서 커버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잘 되지 않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수 사업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고 해외 사업에 대한 전략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